136페이지 차트 해보겠습니다. 차트에서는 출력 형태 보시고 아래쪽에 항목 부분에 뭐 경양, 알루미늄, 당뇨 환자용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열이 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 부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판매 금액 단위원 필요하고 구매자 수가 필요하죠. 이만큼이 필요한 거잖아요. 표의 데이터는 많을지언정 차트에 표시하고 싶은 것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C4에서부터 C12까지 블록 지정하고 옆에 구매자 수랑 판매 금액도 선택해야 하죠. 이럴 때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E4에서부터 F12까지 블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만드실 때에는 삽입 메뉴 눌러서 여기서 원하는 차트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요. ITQ 시험에서는 그냥 단축키 하나 알고 계시면 훨씬 좋습니다. F11키 눌렀어요. 단축키는 키보드 맨 위쪽에 보면 F11키 있죠? F1에서부터 F12까지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서 F11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시트의 차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새 시트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 바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차트 1이라는 글씨를 더블 클릭해서 제4작업이라고 타이핑 치고 엔터 하겠습니다. 시트명 순서가 차례대로 이렇게 제4작업이 맨 마지막으로 가야 하죠. 해서 제4작업 시트를 선택한 채 클릭한 채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드래그하면 세모 모양 따라다니는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세모 모양이 맨 마지막일 때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면 되세요. 이 상태에서 차트 선택해야지만 위쪽에 메뉴들이 다 활성이 되는 거 잘 보이죠? 차트 선택하지 않고 이런 빈 곳 아무데나 선택하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항상 차트 클릭한 상태에서 하시도록 하고, 일단 지시사항대로 이제 따라갈 건데 그 전에 먼저 막대기가 보면 1개, 2개, 3개, 4개, 6 이런 식으로 해서 8개예요. 제1작업에서 우리가 레코드 수가 8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8개지만 문제에서는 항상 그렇게 8개 다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총 6개가 보이는데요. 뭐가 필요 없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욕창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성인용 필요 없잖아요. 욕창 성인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데이터를 수정해 줄 겁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디자인 메뉴에 보시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보이고요. 차트는 좀 우리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놨다 생각하시고 메뉴에서 필요한 거 찾으시면 되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뭔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니 데이터 선택 보이죠? 이 부분 눌러도 되고 데이터 선택 메뉴에서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눌러봐서 필요 없는 거 해제하시면 되세요. 아까 욕창하고 성인용이 필요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2개를 선택 해제.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를게요. 그 다음 지시사항은 레이아웃 3, 스타일 1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차트를 선택하고 있으면 디자인 메뉴에 보면 맨 왼쪽에 보면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 클릭해서 세 번째에 마우스 올려보면 레이아웃 3이라고 보입니다. 클릭할게요. 그리고 차트 스타일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부분에 차트 스타일이 있죠? 해서 차트 스타일에 있는 아래쪽에 자세히 버튼을 클릭 한번 해주고요. 그런 다음 맨 첫 번째 게 마우스 올려보면 스타일 1이니까 클릭합니다. 영역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서는 영역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차트랑 그림에 대해서 지금 지시사항 보이는 건데요. 차트에서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면 이 부분은 그림 영역, 여기는 계열, 여기는 차트 제목, 여기는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면 차트 영역, 이렇게 영역에 대한 표시가 이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는 차트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차트 영역을 선택해야겠죠?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보고 차트 영역 맞으면 클릭
해주셔야 되세요. 홈 메뉴 누르고 굴림 바꾸기 위해서 맑은 고디가 아니라 굴림 찾으러 아래쪽으로 쭈루룩 내려가서 영문 글꼴 끝나고 한글 글꼴 나오면 굴림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11포인트 선택하기 위해서 이 부분 클릭하고 11 클릭.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는요, 서식 메뉴 눌러서 채우는 거, 지금 현재 이렇게 차트 영역에 흰색이 채워져 있는데 그거 말고 도형 채우기 눌러서 질감으로 채워주면 되세요. 질감에서 파랑색 종류 중에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면 얘가 파랑 박엽지예요. 클릭. 그 다음에는 그림 영역에 대해서 채우기 흰색 배경 1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우스를 좀 안쪽으로 이렇게 갖다 대면 그림 영역이잖아요. 클릭하시고요. 알고 클릭을 해야 돼요. 보기만 하면 안 되고 그림 영역을 선택해 주고 나서 채우기를 흰색 배경 1로 하기 위해서 현재 서식 메뉴 도형 채우기 클릭해서 테마색 중에 맨 위쪽에서 왼쪽에 있는 게 흰색 배경 1이니까 클릭 하시면 여기 흰색 채워진 부분이 그림 영역이었던 거죠. 이렇게 채우거나 하는 것들은 차트에서 어떤 요소든지 그냥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잖아요. 더블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작업창이 나타나요. 그래서 작업창 제가 이렇게 선택하고 있을 때 그림 영역 선택하고 있으면 그림 영역에 대한 거 보여주고 차트 제목 선택하면 차트 제목에 대한 거 보여주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림 영역 선택하고 있을 때 좀 전에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을 여기서 지정했지만 항상 작업창에서도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은 하실 수 있으세요. 채우기 부분을 선택을 이렇게 해서 느려뜨려 주고 색 중에서 이렇게 흰색 배경일 이 부분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같은 곳이에요. 여기랑 여기 위쪽에 있는 것이랑. 그래서 누르기 편한 곳에서 누르시면 됩니다. 차트 제목은 이렇게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 차트 제목 글씨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이라는 곳 있죠?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내용 입력하죠. 그리고 차트 제목 이렇게 불필요한 글씨 이런 것들은 지워야겠죠? 델리트 키 눌러서 지우고 그리고 여기 보면 현황 할 때 황 글씨 뒤쪽에 커서가 깜빡거리는데 지금 글꼴을 지정해야 돼서 글씨를 몽땅 다 블록을 지정하든지 아니면 테두리를 선택해야 하죠. 테두리 선택하는 방법은 그냥 ESC 키 한 번 누르기. 그럼 테두리가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홈 메뉴 눌러서 굴림은 기본적으로 두면 되고요. 그 다음 20포인트 지정 채우기 흰색 배경 1이죠. 서식 메뉴 눌러서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1 클릭해 줍니다. 마지막에 테두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도형의 윤곽선이에요. 어떻게 하냐 하면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을 클릭해 주면 해결됩니다. 지금 여기 위쪽에서 한 것들은 아시죠? 차트 제목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채우기는 단색에 흰색 지정한 거고 테두리는 색상이 여기 실선에서 검정을 선택한 거니까 여기 오른쪽에서 해도 되고요. 위쪽에서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니 홈 메뉴에서 굵게를 누르지 않았네요. 굵게 클릭해서 이렇게 굵게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7번 해보겠습니다. 구매자 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라는 것. 구매자 수에 대해서 선택을 하려고 하니 여기 막대기가 너무 조그맣게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면 범례잖아요. 범례에서 구매자 수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또는 그냥 아무런 계열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이렇게 눌러도 돼요. 이렇게 눌렀을 때는 아래쪽에 콤보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뭐 변경해야 되냐 하면
구매자 수에 대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하랬죠? 근데 여긴 보니까 구매자 수가 묶은 세로막 대형이에요. 클릭해가지고 꺾은 선형 중에서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네 번째 거 클릭. 그 다음에 보조축으로 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보조축도 선택.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은 보니까 얘는 꺾은 선형 되면 안 되는데 클릭해가지고 세로막 대형 중에서 맨 첫 번째 있는 게 묶은 세로막 대형,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혹시 묶은 세로막 대형이 아니라면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축하면 절대 안 되죠. 얘는 기본적으로 기본 세로축이고요. 구매자 수인 경우가 바로 여기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이 표시가 된 겁니다. 확인 버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열에 대해서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표식 부분 있죠? 표식이 뭐냐 하면 꺾은 선형에서 이렇게 표시되는 거. 이게 표식이에요.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는 마름모를 하고 크기는 10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해서 그 표식을 한번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선택을. 그러면 모든 표식이 선택된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모든 표식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고쳐야 되니까 오른쪽에 보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표시될 거예요. 그림 영역 선택하면 그림 영역에 대한 거 표시된다고 했죠. 표식을 선택하면 표식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표식은 어디 있냐 하면 여기 페인트 통 모양 선택하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표식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누르고 그러면 표시 옵션이라고 떠요.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내가 이렇게 다른 곳이 선택돼 있다 이러면 반드시 페인트 통 모양을 눌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도 막 이렇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부분 클릭하고 이 부분 클릭하고 그 다음에 표식 옵션을 클릭하고 그런 다음에 마름모 모양을 표시해야 되니까 기본 제공이라는 곳을 클릭해 줍니다. 형식 부분을 클릭해서 두 번째 있는 마름모 모양을 선택합니다. 크기는 10포인트 하라고 했죠. 그래서 10 입력하고 엔터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잘 표시가 되었습니다. 레이블 값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레이블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값 레이블을 표시하는 거죠. 자, 저거는 위쪽에 있는 표식 중에 모든 것을 다 선택하면 안 되고요. 한번 클릭하면 모든 표식이 모두 선택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한 번 선택해주면 얘만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었어요. 우리 출력 형태는 보면 왼쪽에 배치가 되었는데 그래서 얘를 옮기기 위해서는 1700에 대해서 옮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클릭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에 대한 옵션 중에서는 레이블 옵션이라는 맨 마지막 아이콘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레이블 옵션이라는 곳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레이블 위치가 보이죠? 이 상태에서 왼쪽을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배치된 모습이 잘 보입니다. 다음은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눈금선은 바로 이 부분이 눈금선이에요. 지금 우리 출력 형태는 실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눈금선을 선택해 주세요. 눈금선을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조절점들이 촘촘하게 보일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눈금선이 선택돼 있는 거고, 파선을 선이잖아요, 선. 그러면 위쪽에 메뉴 중에서는 서식 메뉴, 그리고 도형 윤곽선 클릭하고 대시에서 마우스 이렇게 올려봐서 네 번째가 파선이니까 클릭합니다. 지시사항은 파선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기출문제 시험지 받아보면 이 부분이 되게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파선 이렇게 선 선택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출력 형태랑 더 비슷하게 되니까요. 범례명이라는 거 있죠? 범례명이 지금 보면 판매 금액 단위원이 한 줄로 되어 있고요. 우리들은 판매 금액 단위원이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어요. 두 줄로 되어 있는 이유는 제1작업에서 줄바꿈을 해서 입력했었기 때문. 차트에서는 두 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방법은 어떻게 하냐 하면 저는 그냥 엑셀 화면이 좁으니까 닫고 할게요. 시험장 가서는 닫지 말고 그냥 열어놓은 상태에서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하면 뭐 굳이 범례를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선택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런 것 아무 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 눌러도 되고, 요 메뉴는 또 어디 있었나요? 디자인 메뉴에 보면 데이터 선택 이 부분에서 눌러도 되겠죠? 둘 중 아무 데서나 클릭해서 들어오세요. 여기 아까 한번 와봤어요. 욕창이랑 성인 해제하러. 자, 그럼 우리 수정해야 되는 거는 판매 금액에 대한 거 수정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판매 금액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쪽에 편집 아이콘 보이죠? 편집을 클릭. 그러면 여기 계열의 이름을 여기 이 셀을 참조해서 갖고 왔다 하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린 이제 더 이상 참조하실 일이 아닌 거죠. 해서 지워버리고 타이핑을 하시는 거예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우리 유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알맞게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고 그 다음 또 확인 버튼 누르고 범례명 수정했고, 그 다음에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건데요. 요거 만들 일이에요. 차트가 출력 형태랑 똑같은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살펴볼 일입니다. 먼저는 단위가 맞는지 보시는 거예요. 단위가 다 맞죠? 그 다음에 보조축에 있는 단위가 맞나 봤더니 0에서 300에서 600에서 900에서 이런 식으로 300 단위로 건너뛰는데 저는 0에서 200에서 이런 식이죠. 그러면 고쳐야 될 부분이 숫자를 고쳐야 하잖아요. 그러면 숫자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작업창이 표시돼요. 처음부터 작업창이 표시가 되어 있었다면 딴 데 눌렀다가 이거 눌렀다가 하면 되죠. 이거 한번 이렇게 딱 누르면 축서식이 나타나니까, 자, 이 상태에서 막 단위에 관련된 차트에 관련된 거예요. 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차트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축에 대한 옵션을 설정할 거니까 축 옵션이 지금 저는 감추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축 옵션. 그 상태에서 최소는 0 맞고 최대는 1800 맞고 주 단위가 200이 아니라 300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 300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정된 모습으로 잘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지를 받아보면요. 지금 여기 교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보면 되게 선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도 선명하게 보이고 여기 이 선도 선명하게 보이고, 그래서 선명하게 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숫자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축서식이 표시가 된 거예요. 여기 작업창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테두리에 관련된 거니까 어디를 누르냐 하면 앞쪽에 페인트 통 모양을 선택해 줍니다. 선에 관련된 거죠. 만약에 선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 그러면 선을 한번 클릭.
그리고 나서 실선을 선택해 주고요. 검정을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그 전부터 검정을 눌러놔서 아마 이게 선택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이런 색이라면 검정으로 바꿔주시는 게 더 선명하게 보이겠죠? 자, 보조축도 선택하고 선을 실선에 검정 맞는지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항목 부분도 클릭하고요. 여기 글씨를 아무데나 한번 클릭을 하면 얘가 전부 다 한꺼번에 지정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클릭한 상태에서 선에서 실선을 클릭, 그 다음에 색상은 검정 맞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선명한 선이 되었지요. 출력 형태처럼. 이 부분에 보겠습니다. 삽입 메뉴에서 도형 누르고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 설명선 중에서 두 번째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 많이 나옵니다. 클릭하고요. 출력 형태 봐서 똑같은 거 찾는 거예요. 자, 드래그 하시고 출력 형태도 그렇고 여기 문제 자체에서도 도형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내용 입력할게요. 인기 상품. 그런 다음에 도형 크기랑 이런 것들 좀 더 잘 알맞게 배치하고요. 여기 노란색 조절점은 말풍선에 대한 꼴이에요. 그래서 이 노란색 조절점을 클릭해서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배치하시면 돼요. 그리고 면색은 흰색이고 글자색은 검정색이죠. 해서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서식 메뉴에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홈 메뉴에서 글자색은 검정으로 바꿔주고, 보통 기출문제는 여기에 있는 글꼴 있죠? 그 글꼴은 차트에 대한 글꼴과 동일하답니다. 해서 굴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글자가 도형의 맨 가운데로 가 있죠? 홈 메뉴에서 위쪽에 보면 가운데, 위쪽에서도 가운데 눌러주시면 정 가운데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도형 그려주면 되고요. 또 하나 방법은 그냥 삽입 메뉴에서 도형 눌렀을 때 모서리가 둥근 이거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고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인기 상품 입력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도형 스타일 중에서 가장 비슷한 것, 예를 들면 한 두 번째 정도 선택할게요. 테마 스타일에서 이렇게 두 번째 정도 선택하고 홈 메뉴에서 굴림 지정하셔도 되세요. 가운데 맞추고. 흑백 시험지로 제공되니까 이게 더 짙은지 옅은지를 잘 구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둘 중 아무 방법이나 해도 되고요. 152페이지 연습 문제 차트입니다. 출력 형태 봐서 뭐가 필요한지 봐야겠죠? 가족, 호두까기 이런 애들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부분, 그리고 예매 수량하고 관람료하고, 예매 수량은 여기, 관람료 여기. 자, 그러면 블록 지정할게요. C4에서부터 C12까지 블록 지정,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4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 그 다음에 단축키를 하나 알고 계시면 편리하죠. F11 키 누르시면 차트가 생성됩니다. 이 상태에서 차트 1이라는 차트 시트 이름을 고쳐야 하겠죠. 더블 클릭해서 제4작업 입력 엔터, 그리고 제4작업 시트는 제3작업 시트 뒤쪽으로 보내야 돼요. 클릭한 상태에서 제3작업 시트 뒤쪽으로 이렇게 세모 모양 따라다니는 거 보이죠? 맨 뒤쪽으로 드래그해서 놓치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가족,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거 쭉 해가지고 총 8개가 다 표시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가족, 호두까기 이런 것들만 이제 필요한 거죠. 6개만. 해서
뭐가 필요 없는지 살펴볼게요. 크리스마스 필요 없고요. 구두쇠 필요 없네요. 크리스마스랑 구두쇠가 필요 없어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크리스마스랑 구두쇠는 선택 해제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도 되는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 관람료 있잖아요. 이 관람료라는 것이 한 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미리 고치고 갈게요. 관람료 선택하고 편집 버튼 누르고 그런 상태에서 타이핑을 아예 치면 되세요. 확인, 그 다음 또 확인 눌러서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4번 레이아웃 3 스타일 1 지정해 보겠습니다. 차트 선택하고 있을 때 디자인 메뉴고요. 왼쪽에 보면 빠른 레이아웃에서 세 번째 거 레이아웃 3 선택,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에서는 1번 스타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영역, 차트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해 볼게요. 차트 영역인지 이렇게 마우스 올려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마우스를 차트 영역일 때 클릭하고 그 상태에서 홈 메뉴에서 굴림 지정하고 11포인트 지정하고 채우기는 서식 메뉴에서 도형 채우기를 질감을 파랑 박엽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파랑 박엽지 클릭. 그림 영역에 대해서는 흰색 배경 1 채워야 하죠.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안쪽이 그림 영역이니까 클릭. 도형 채우기에서 테마색 중에 맨 처음에 있는 것을 클릭. 차트 제목은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글씨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선택하고 테두리 선택하기 위해서 ESC 키 한번 누르기, 그 다음 홈 메뉴 클릭해서요. 지시사항대로 굴림에 20포인트, 굵게, 채우기는 서식 메뉴에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 테마색 중에 맨 왼쪽에 위쪽에 있는 걸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두리 지정하는 것은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관람료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은 선, 그 다음에 보조축 지정하는 거예요. 자, 관람료가 길쭉하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거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 그러면 아래쪽에 콤보가 선택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관람료 부분에서 클릭해서 꺾은 선용 중에서 네 번째 거 클릭, 보조축도 클릭하시면 여기 보조축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표식은 네모는 크기 10으로 설정하라 되어 있고 레이블 값을 지정하라 되어 있고 해서 표식은 뭐냐 하면 여기 네모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동그랗고 그래서 그 표식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옆에 작업창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저는 더블 클릭한 이유가 작업창이 없었기 때문에 더블 클릭했지만 작업창이 있었다면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되는 일이었어요. 이쪽에 페인트 통 모양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표식이라는 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표식 옵션 보일 거예요. 클릭하고 기본 제공을 클릭하고 형식을 클릭해서 네모를 클릭하고 크기는 10으로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눈금선 파선 지정해 볼게요. 눈금선은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면 얘가 눈금선이죠. 클릭하고요. 클릭하면 이렇게 점들이 막 보여요. 이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고 서식 메뉴에서 도형 윤곽선 클릭한 상태에서 대시를 네 번째 있는 파선으로 선택해 줍니다. 시험지 받아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은 검정으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레이블 값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막대기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막대를 한 번 클릭하면 모두 다 선택이 되니까 또 한 번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해당 막대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값을 표시해야 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요거는 왼쪽으로 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클릭해서 마우스로 그냥 살짝 드래그해서 옮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축 모양에 대한 것들 한번 볼게요. 왼쪽 축은 0에서 500, 100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잘 맞고, 보조축을 살펴보면 보조축이 주로 고치도록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0에서부터 2000이니까 저는 1000씩 건너뛰고, 그래서 보조축에 있는 숫자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축 옵션으로 바뀌었어요. 작업창이. 그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렇게 차트 모양 있죠? 이걸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축 옵션이라는 것을 클릭하면 이렇게 늘어져요. 이 상태에서 시작은 0 맞고, 맨 위쪽에 있는 아이는 7000 맞고, 주 단위는 2000씩 건너뛰니까 2000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에서) 범례명을 변경하라고 한 거는 아까 데이터 선택 들어갔을 때 한꺼번에 하고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안 해도 되고. 그럼 도형 그려 보겠습니다. 도형 그리기 위해서 삽입 메뉴 누르고 도형 누르고, 도형은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차트래. 엑셀이 이렇게 크다면 도형 눌러서 이렇게 누르시면 되죠. 도형 아이콘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엑셀이 이렇게 좁혀놨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콘이 보이는 거고요. 클릭해서 설명선 중에 두 번째 거 선택하고 출력 형태 딱 봐가지고 비슷한 위치에다가 드래그 해주고, 그 다음에 노랑 조절점 클릭해서 꼬리를 알맞게 드래그 하고요. 최다 예매 입력, 그 상태에서 여기 배경색이 흰색이잖아요. 도형 채우기색. 그래서 도형 채우기색 클릭해서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글자도 하얀색이었어 갖고 갑자기 사라진 느낌이지만 놀라지 마시고 홈 메뉴에 가서 글자색은 검정으로 바꿔줍니다. 글꼴은 대부분 차트에 대한 글꼴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굴림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도형의 맨 가운데 글자가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눌러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출력 형태대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는 지금 여기가 선명한 선, 여기도 선명하고 이 부분도 선명하죠? 근데 여기는 지금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식 메뉴에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 축 옵션에서 채우기 통 있잖아요. 이 부분 클릭해서 선 중에서 실선 누르고 검정 누르는 것과 같아요. 아래쪽에 항목도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해도 되고요. 또는 오른쪽에서 실선에 검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열에 대한 막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더 두껍잖아요. 그래서 저거 수정해 볼게요. 그래서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기 차트 모양 클릭을 하시면 간격이라고 나타나요. 지금 현재 여기 간격 있잖아요. 이 간격이 너무, 지금 현재 이 간격이 너무 넓기 때문에, 기출문제보다 더 넓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을 좁혀주시면 이 막대가 두꺼워진답니다. 요새는 기출문제 쫙 살펴보니까 75에서 100 그 정도 사이에서 하시면 되겠더라고요. 요즘 추세대로 75 입력하고 엔터 해 놓을게요. 차트 풀이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